네, 이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급 기준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 헬스장과 노래방 같은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 또 카페와 PC방 등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 원입니다. 이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을 받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그 전 한 해 전보다 줄었으면 됩니다. 다만 기준이 있는데요. 음식점은 10억 원 이하 이렇게 업종별로 정해진 1년 매출액 기준을 넘으면 안 되고 상시 근로자 수도 업종에 따라 최대 9명 이하여야 합니다. 또 지난해 11월 말 이전에 개업을 했고 휴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죠. 사행성 업종이나 병원, 약국 같은 전문 업종은 안 됩니다. 재원을 고려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다 보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 달째 텅 빈 롤러스케이트장. 지난 여름 정부 조치를 따라 2주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직원 수가 8명이라 직원 수가 4명 이하여야 한다는 해당 업종 소상공인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직원이 4명이고 그다음에 초단기 알바예요, 다. 친구들 4대 보험을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직원이 4대 보험 가입 직원이 8명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거리두기 강화로 다시 영업을 중단하면서 직원을 2명으로 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준에는 맞게 됐지만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정부 지침을 묵묵히 따르고도 지원을 못 받는 건 이 볼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7명인 탓입니다. 아예 영업도 못하게 하고도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에 안 따른 것도 하나도 없고. 정부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피해가 큰 소규모 소상공인에 지원을 집중한다지만 규모가 클수록 고정 지출도 많아 어려운 건 똑같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큰 만큼 나가는 돈도 크거든요. 직원 봉급, 여기 임대료 하면 한 8천 정도가 우린 나가야 돼요. 그 이하로는 운영이 어려워요. 직원들도 돌아가면서 쉬어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5명을 고용하니까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기준이 미달돼 지원 대상에서 빠진 자영업자가 정부 집계로만 33만 명이나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나 월세 100만 원인데 지원금 200만 원 받았네. 이런 분들 이런 인터넷 글을 보면 좀 미치죠.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불만이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피해가 큰 곳이나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나 이 지원금을 똑같이 주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점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헬스장의 지난달 매출은 10만 원, 집합금지 직전 등록한 한 달짜리 회원 1명이 낸 돈이 전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월 매출 1,500만 원 가운데 수익이 450만 원 정도였는데 지난달에는 약 800만 원 적자가 났습니다. 5천만 원 대출을 받았고요. 그것으로 지금 임대료를 다 커버를 하고. 이런 상황이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재난지원금이 실제 피해와 동떨어진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도권 2.5단계가 시작된 지난달 둘째 주 스포츠 시설의 매출은 1년 전보다 75% 줄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역시 집합금지 업종인 학원의 매출 감소폭은 11% 정도였습니다. 대면이 필요 없는 일부 학습 중심 학원은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출 감소 차이가 큰데도 이번 지원금은 똑같이 300만 원입니다. 실질적인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비용들을 산출을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집행을 한다는 게 잘못된 거죠. 그거.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되는 식당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식당도 세부 업종별로 매출 감소폭이 제각각이고 배달로 오히려 매출이 는 곳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도 사정은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난지 언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드렸을 때는 너무 집행경로가 복잡해서 빠른 지원을 위해서라지만 근본적으로는 재원이 넉넉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재난기금을 만들어 재원 확보와 빠른 지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추경은 아무래도 국회 통과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금으로 하면 훨씬 더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기금도 역시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정부 지출 추가 구조조정이나 세금 제도 개편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